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깔끔한 매너로 첫인상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명함 주고받기, 이것만 알면 된다를 준비했습니다. 아하, 명함을 주고받는데도 방법이 있군요. 자, 그렇죠. 그러면 명함을 어떻게 주고받는 게 바른 예절인지 알려주시죠. 네, 명함 주고받기를 쉽게 여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결례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명함 주고받기는 일단 세 가지 방법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명함을 건네는 방법, 그리고 받는 방법,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명함을 건넬 때는 5가지 주의사항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와, 주의사항이 5가지나 있어요. 예, 일단 네. 한 가지씩 설명을 해주세요. 네, 첫째, 어차피 주고받는 명함이라면 명함을 상대방보다 먼저 꺼내라는 겁니다. 바둑 둘 때 선수가 중요하듯이 명함도 먼저 꺼내는 사람이 관계 헤게모니를 쥐는 격이 됩니다. 아, 이렇게 우물쭈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명함을 건넬 때 주의사항 2번째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건네야 합니다. 명함은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끔씩 명함을 건넬 때 거꾸로 건네거나 옆으로 뉘어서 건네거나 또 뒤집어서 건네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건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할 때 물구나무 서서 인사하거나 옆으로 누워서 인사하는 꼴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품격이 추락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가 바로 네. 볼 수 있도록 건네야 합니다. 자, 주의사항 3번째는요. 양손으로 명함의 여백을 잡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건네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네. 검지와 장지 사이에 끼인 채로 건네는 분도 있고 테이블 위에다가 화투장 던지듯이 밀어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건 모두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서서 주고받을 경우에는 목례를 하면서 상대방이 명치 앞 정도의 높이에서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명함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하는 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명함을 건넬 때 마지막 주의사항은요? 명함을 찾느라고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벌써 명함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고 여기저기 명함을 찾다가 결국에는 못 찾고 죄송합니다라고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받은 명함과 자신의 명함은 구분해서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섞어놨다가 급하게 남의 명함을 건네는 해프닝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드렸다가 이거 아니다. 잘못 드렸네요. 잠시만 다시 네. 주세요. 이런 경우. 네. 맞아요. 자, 명함 건네는 사람은 그렇고 그럼 반대로 명함을 받는 방법도 참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명함을 받을 때는요. 목례를 하면서 양손으로 공손하게 받으면 되는데요. 네. 한 손으로 받아서 만지작거리거나 탁자를 탁탁 치고 있거나 머리를 긁는 행위는 무례입니다. 또 받은 명함에 메모를 하는 사람도 보았는데요. 어휴, 네. 그건 상대방의 얼굴에다 낙서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네. 심지어는요. 받은 명함을 접어서 이쑤시개로 쓰는 사람도 봤습니다. 세상에나. 예. 근데 순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잘 빠질 거는 같은데. 네. 아무리 급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명함을 동시에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박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으면 되고요. 네. 받은 명함은 바지 주머니 같은 데 넣지 말고 허리 높이 이상으로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이름을 읽은 후에 탁자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고 대화를 나누면 되고요. 네. 대화가 끝날 무렵에 깨끗한 명함지갑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간혹 받은 명함을 아무렇게나 놔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받은 명함을 놔두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곧 명함 주인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나 뭐 다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간혹 보면은 이제 박사님이 아까 전에 이제 명함을 받은 후에는 이름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명함에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모르는 글자가 경우. 있을 때는. 예. 예. 어떻게 하면 그때는요. 좋아요? 예. 실례하지만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되게 어려운 글자가 많기 때문에 네. 질문하는 것이 무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아는 척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딱 그렇죠. 솔직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군요.
센스 있게 뒤집어서 뒤에 있는 영문을 보고 읽을 때 영문 발음이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차라리 한자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신의 명함을 관리하는 방법, 요걸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그렇죠. 명함 준비는요, 만날 사람들이 인원수를 대비해서 충분한 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 만나러 나갔는데 여럿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급자에게부터 먼저 건네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 명함 지갑은요, 꺼내기 쉬운 곳, 상의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두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명함은 종이가 아니고 자신과 상대방의 얼굴이다라고 여긴다면 실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명함을 주고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과 이제 첫 만남, 첫 인상을 이제 각자 심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왕이면 좋은 인상 또 무례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